콜드콜 먹튀그만의 존수입니다. 자유라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자유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자유를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는 내 앞에 놓여진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법적으로 나는 결혼을 안 했어, 싱글이야. 그러면 그냥 법적으로 싱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서 자유연애를 할 수 있어. 그죠? 그럼 내가 매일매일 데이트 앱으로 남자를 만나서, 아,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클럽을 갈까?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다양한 남자랑 내가 맨날 연애를 하는 거야. 맨날 원나잇을 하는 거야. 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 이거 내 자유잖아.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법적으로 너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무 남자나 만나서 매일 자도 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자유라는 거. 내 앞에 놓여진 걸, 나는 싱글이고 결혼을 안 했고 나 남편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남자랑 만나서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남자랑 원나잇을 해도 돼. 이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돈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자유를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면 뭐가 자유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잘못된 자유의 정의를 가지고 잘못된 상관관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느낌 중에 자유가 있단 말이야. 뭔가 저 사람들 자기 앞에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가 그 사람들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이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얻고 싶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갖고 싶은 속성이 자유인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저 사람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 비싼 물건을 들고 다녀. 그러면 그런 물건을 따라 사면서 이런 물건을 내가 들면 이 사람이 가진 자유를 나도 일부분 작은 조각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잘못된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있는 그랜카돈, 여기 그랜카돈이나 이런 억만장자들은 이런 중산층들을 되게 비웃는데, 비우는 이유가 간단해요. 부자들이 부의 결과로 얻어진 이런 소유물을, 마치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소유하면 자기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말 그대로 부의 결과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 부자처럼 보이는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반납해야 된다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일어나는가. 부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멍청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과로 얻어진 거를 얘네는 그걸 원인으로 착각하고 이걸 들면 나도 부자처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부자처럼 보이는 그 본질적으로 원하는 속성이 뭔가를 보면 그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지. 그 자유. 근데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 봤을 때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뭐 흔하게 예를 들면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뭔가 저 사람들은 얽매이지 않고 살아 보이는 그 모습. 근데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자유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마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 같은 뭔가가 끝없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 자유 안에 절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10년 학원 운영을 하다가 처음 이제 학원을 정리하고 완전 자유 상태에 놓인 거,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학원 운영하면서 계속 나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있을 거잖아. 그죠? 내가 학원을 은퇴하면 이런 걸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막 나도 그 그렸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툭 백수가 됐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그림이더라는 거. 나는 막 그 자유가 주어지면 이 자유의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던 어떤 여행도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던 뭐가 됐든 간에 뭐 해외 세미나를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 하다못해 내가 뭐 단기 연주라도 갔다 온다거나, 얼마든지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중 첫 번째는 이 백수의 상태를, 그 공백의 상태를 스스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힘들었나 보면은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지금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 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빠르게 어떤 직업을 선택했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자유를 기다렸는데 막상 그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빨리 내가 다음 직업을 찾아야 되나를 그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밀어넣은 게 나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교육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정말 멍청했던 게 돈을 진짜 많이 썼는데 수천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만 원 써서 내가 확인한 건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건 쉬운 길이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돈 쓰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되게 구매력이 좋은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인생에 내내 제일 쉬웠어.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또 나는 돈으로 문제 해결을 했는데 돈을 쓰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직업은 정말 내가 이 직업에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어떤 그런 열정이 아니라 첫 번째는 쉽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돋보일 수 있는 직업이라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걸 그리고 세 번째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완전 반대 방향이라는 걸 돈을 쓰고 나서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쓰고 내가 뭘 배웠냐 보면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 쉬운 결정으로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다는 걸 돈을 쓰고 틀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근데 나도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 돈을 그때 그 일에 들어가서 엄청 시달리다가 결국 그 일을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서울대공원에 갔어요. 그날 서울대공원에 가서 사자를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원에 갇혀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는 배부른 사자가 될래? 동물원에 배부른 사자가 될래? 아니면 야생 사자가 돼서 비록 내가 배고플지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자가 될래? 근데 나는 동물원의 사자로 살고 싶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내가 무슨 삶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생각한다고 찾아지지 않는다. 내가 직접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쓰고 들어가서 경험하고 틀리고 깨달으면서 경험하고 틀리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구나를 확인하는 거지 생각하는 걸로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를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앞에 주어진 걸 막 써버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유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행위를 쫓으면서 이런 게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유물을 쫓거나 그 사람들의 행위를 쫓는다고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감당할 수 없다. 왜? 자유는 불확실하고 자유는 혼란스럽고 자유는 예측할 수 없고 자유는 모호하거든. 뭘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다 온전히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고 우리한테 생각보다 그 주는 무게감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이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에리 프롬이라는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잘 들어봐요. 이거 되게 완전 공감이 됐는데 결국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은 안전한 감옥 안으로 도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야. 남편과의 어떤 그런 구속, 남편과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로 남편으로부터 겨우 나오기로 선택했던 여자들이 도로 기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왜 기어 들어가나 보면 얘들은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안 돼. 자기는 자기가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건
일시적인 그 남편의 속박으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거였지 완전히 감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나를 구속하는 남편에게 도로 기어 들어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자,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은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productive character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그 힘이 있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잠재된 가능성을 바깥으로 꺼내서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쓸모 있다는 걸 알아. 내 존재 자체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서 뭔가를 굳이 나한테 그런 군더더기 막 거품을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근데 자체로 괜찮다는 걸 아는 인간들. 그러니까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만 자유를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존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런저런 덕지덕지 여러 가지 스티커도 붙이고 거품도 붙이고 자기를 막 포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생산적인 인간들 반대편에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 유형의 인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좋은 것의 근원은 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지 어떤 물건의 소유라든지 좋은 것은 다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가치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수용적 인간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착취형 인간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긴 하는데 내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내가 어떤 힘으로 뺏거나 남의 걸 내가 착취해서 뺏어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린다고 말은 하지만 손을 안 벌리지만 내 입을 벌려서 결국 자식 것을 내가 취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40대 후반이야. 자기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어. 근데 겨우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 짧은 기간을 일해놓고 와이프가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나는 50살까지만 일할 거래. 아니 씨발 100세까지 사는 세상에 50세까지만 일한다는 걸 누가 네 맘대로 정하냐고. 그리고 50세까지만 나는 일할 거고 네가 나이가 어리고 너 돈 잘 버니까 나머지 인생은 네가 벌어서 날 책임져. 아니 그러면 네가 100살까지 살지 90살까지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공식적으로 빨대 선언을 하는 이런 착취형 인간들, 이런 인간들도 사실은 그 자유 생산적인 인간의 반대 성향의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척형 인간인데, 이 인간들은 인생의 모든 의미가 축척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절대 이 사람들은 쓰지 않아. 그래서 자식이 대학을 안 가도 기뻐하고, 왜? 얘가 돈을 안 쓰거든. 자식이 대학을 가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얘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 해외 홀이라도 좀 보내면 좋아.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아이가 배우고 경험하는 거에 돈을 안 쓰는 것만 기뻐해. 왜? 얘가 돈을 안 쓰면 학교를 안 가고 안 배우면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게에 또다시 어떤 그 자원을 축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계속 저장하고 축적하는 일에만 열정이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교환형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존재하는 수단이 오로지 외적인 거야.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학원장 시절의 주은숙도 교환형 인간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가치보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돈을 쓰고 그 멍청한 지출을 했던 건데,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멍청했구나를 깨달았고, 돈을 썼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했고,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건 틀린 방법이고 나쁜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이구나, 반드시 내 인생에서 다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나쁜 선택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내가 먼저 생산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생산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인데, 사실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일이라는 도구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꺼내서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일이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일을 마지못해 돈 벌려고 억지로 하면서 평일 5일을 보내니까 주말 이틀만이라도 내가 자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토요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도로가 꽉 막히는 건데, 현실이 어떠냐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평일에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또 주말 이틀을 기다리면서 하는 이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삶이 뭔지. 근데 이 5일 동안 직장에 매여 있는 삶이 나쁜가?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가기만 하면 나한테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직장에서는 A부터 Z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의 범위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영업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에 비해서 일이 그냥 100가지 정도는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내 학원에 물컵이 떨어져도 그 물컵마저도 다 내가 갈아야 되고, 내 학원에 쓰레기통이 넘쳐도 그 쓰레기통을 내가 누르든지 비우든지를 해야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예전에는 누군가 나 대신 해주던 모든 일이 다 내 일이 되는 게 바로 내가 자영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일단 생산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기 이미지가 있거든. 주은숙은 원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 나가봤더니 아닌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어때? 심리적으로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나를 직면하는 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의 나를 내 꼬라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게 우리가 자유로 나가는 그 생산적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다. 참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되게 무지랭이 같고 옛날에 내가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그 내 익숙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니까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네. 내가 예전에 학원장 시절엔 분명히 클로징도 잘했는데 내가 업을 바꿔서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내가 되게 별로구나. 내가 진짜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영역이 많구나라는 걸 안전지대 밖을 나가서 겪어야 깨닫는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간다는 거, 다시 내가 옛날에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무수히 많이 들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근데 또 생각하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이 갈등을 무수히 많은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걸 견뎌냈을 때, 이때 이거를 견뎌낸 사람만 비로소 productive human으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삶을 내가 찾아서 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무엇이 자유인지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엉뚱한 남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면서 엉뚱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또 자유함이 있는 그 상태로 내가 단련되지 않으면 결국 원래의 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본인하고 한번 솔직하게 소통을 해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해당하는 답을 주는 행위인지 한번 연결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이 맞아.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언젠가 내가 여기를 떠나서 과연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그 남은 자유의 시간을 살아갈지. 그러니까 돈을 제끼고라도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 내가 과연 나의 존재 자체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엄마가 70 지금 중반 되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그래서 그 나이지만 여전히 뭔가 막 그 꿈틀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했던 되게 나쁜 선택 중에 하나가 60대 초반 중반쯤 엄마를 은퇴시켰어. 왜? 그때 딸들이 다 학원장이고 돈을 잘 벌었거든. 다들 뭐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벌었고 다들 넉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용돈을 주고 엄마를 은퇴를 시켜서 부잣집 사모님 놀이를 그때부터 시킨 거죠. 엄마는 평생 돈을 벌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지금 딱 10년을 노셨어요. 사진 작가야. 그냥 사진 작가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작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진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해서 거기서 공모전에서 이제 점수를 다 채우고 사진협회에 등록된 작가에다가 시인이에요. 시도 등단을 해서 글을 정말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런 취미 생활에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에 끝판왕을 했어. 그리고 세계 여행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못 가본 나라가 뉴질랜드랑 호주밖에 없대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뉴질랜드 유학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뉴질랜드랑 호주만 못 가봤대. 근데 어쨌건 그 60대의 나이에 혼자 자기의 어떤 그 수중에 있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그렇게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 빠짐없이, 게다가 사진 작가들하고 여행 다니면 이게 여행의 단가가 세단 말이에요. 어쨌건 근데 그렇게까지 취미생활에 맥스를 한 엄마가 얼마 전에 밥 먹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다시 돈 벌고 싶대. 그래서 의아했어. 아니, 지금 하던 일도 멈춰야 되는 나이에, 근데 그 엄마가 돈 벌고 싶다라는 그 말의 뿌리의 속성을 타고 들어가 보면 물론 당연히 돈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 왜? 딸들이 이제 학원을 안 하니까 예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제끼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들어가서 보면은 엄마가 했던 그 말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마치 엄마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인생에 다른 낚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단 허리가 아프니까 카메라 가방 그 무거운 거 못 들고 다니고, 근데 엄마가 평생을 그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던 사람인데 자기의 삶이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서 돈도 벌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또 나아가서 삶의 그 지루하지 않음을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놀고 있는 그 자유의 상태가 되게 좋은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상태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이상적이고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고객 중에서 60대였던 어떤 고객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60대면 사실은 늙은 나이는 아니거든. 근데 또 그렇다고 되게 젊은 나이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죽기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분 내가 처음 만날 때가 40대 한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6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삶이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속성이 뭔가를 보면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고 지루하고 늘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내 삶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그 상태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40대, 50대를 보내는 건 아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내가 나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 40대가 넘어서 40 중반이 넘고 내가 50이 됐으면 왜? 그동안 인생에 살았던 것에 대한 성적표를 돌려받는 나이가 딱 50이거든. 50부터 그동안 네가 잘 살았어. 그럼 거기에 대한 성적표를, 네가 그동안 못 살았어. 그러면 네가 잘못 살았던 데 대한 성적표를 역시 돌려받게 되는 그 나이가 50이고, 성적표의 카테고리가 뭔가 보면 재정, 그리고 관계, 그리고 건강. 이게 하나하나 우리한테 성적표로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는 시기가 50대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한테 생각보다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뭔가 내가 그 시기를 조금씩이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죽는 날까지 죽어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 마지노선의 나이가 나는 50대라고 생각해요. 50대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60대에 도전하는 건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어렵거든. 근데 고객 중에 60대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20년 동안 자기 본업에 진짜 끝판왕으로 맥스를 친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20년을 그렇게 갈아 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덜너덜해져서 다 끝났어, 모든 에너지가. 그래서 이 사람도 정말 다양한 막 진짜 뭐 우울증 약도 먹고 미친년처럼 쇼핑도 해보고 별의별 돈지랄을 다 해봤는데 그 모든 돈지랄로도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교육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해 찾아가면서 자기의 본업의 의미도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삶도 재해석하면서 예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느껴지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려운 감정들이 자기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일에 대해 겪는 문제들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는 게 생각으로 안 돼. 생각으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뭔가를 내가 경험하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이런 영상을 계속
와서 구경하는 거로 인생이 안 바뀐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삶에 대해 진지한 의도를 가졌으면 나처럼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라. 이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것 같아요. 나는 그 여정을 찾아볼 진지한 의도가 있어. 그리고 그 여정이 뭔지 알아볼 의도가 있어. 이런 진지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은 아래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